자, 우리 집이야기 사건과 관련해서 바로 작년 이즈음에 이제 영상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1심 사건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로부터도 벌써 8개월이 지났더라고요. 저희 사무실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상당한 양의 이제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해당 부분 설명하는 정리 영상이자 이제 좀 집이야기에 관련된 마지막 영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자, 첫 번째로 현재까지 그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이 승소한 사례가 많다라는 점. 자, 두 번째로는 영업위탁계약서와 위임장에 표시된 사업자,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표시된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는 임차인 승소한 건수가 더 많다라는 점. 그리고 오히려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승소한 사례도 꽤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이제 특약 부분에 있어서는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고 있다라는 점. 물론 이제 임대인 승소 사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 자체가 이제 무권 대리로 무효이기 때문에 특약 부분을 판단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임차인 승소 사건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개별 당사자의 사실관계라든지 주장, 입증 내용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많이 바뀐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관련해서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임차인 승소하는 사건에 있어서 판단의 흐름을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자, 임대인은 집이야기와 영업위탁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별도로 전세계약 체결 권한만을 제한을 하였다거나 보증금과 월세 부분에서 제한을 하는 내용이 기재가 없었던 바, 사실상 이제 포괄적인 그런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특약이 부분이 설정된 바 있긴 하지만 명시적인 책임 면제 문구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런 보증금 반환에 있어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결국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임대인이 승소하는 사건에 있어서 판단 흐름을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자,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집이야기와 영업위탁계약을 체결을 해야 할지 별도로 이제 개인 사업자에게 이러한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무권 대리에 해당된다. 그리고 무권 대리에 대한 표현 대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 대리권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주식회사 집이야기에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 자체로는 기본 대리권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그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이야기 측으로부터 월세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받을 텐데요. 입금자 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식회사로부터 입금 받던 내용이 이제 개인으로부터 이제 입금을 받는 형태인데, 해당 사실을 내용을 알았다는 것 자체로는 무권 대리의 추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의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차이가 발생을 할까요? 좀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사업자와 관련된 부분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위탁계약서에 표시된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당시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사례 중에 있어서 이렇게 사업자 번호가 다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포괄적인 대리권 수요가 있었다라고 보아서 임대인이 책임이 진다라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자, 이를 보면서 저도 추후에 이 부분을 소송에서 많이 인용해서 주장하겠구나, 또 한편으로는 임대인이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소송을 포기할 임대인 측은 아니겠죠. 그래서 임대인 측에서는 법인격이 다르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파고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식회사 집이야기에 영업위탁을 체결을 한 거지 개인 사업자에게 위임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하게 되었고, 만에 하나 개인 사업자인 사실을 알았다라 그러면 나는 결코 위임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었고, 실제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임대인이 승소하는 사례들이 하나 둘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최근에도 임대인 측의 주요 대응 논리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업자가 다른 형태에 있어서는 좀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부분인데, 실제로 저도 이제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같은 집이야기 사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임대인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그 임차인이 계약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계약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보증금이나 월세 부분을 다 고지를 해서 계약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보증금을 집이하기 측이 아닌 바로 임대인한테 지급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뭐 보증금을 집이하기 측이 아닌 뭐 다른 뭐 제3자 직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체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처럼 개별적으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따라서 주장할 부분이 충분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다른 부분에 따라서 충분히 재판부에서는 다른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주장과 입증의 차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론주의 원칙상 재판부는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 주장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없다라고 할 때 재판부에서는 설령 이거 다른 심증을 얻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판단에 근거할 수는 없고, 현출된 자료, 주장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당사자에 따라서 주장과 입증할 내용에 따라서 충분히 좀 결과가 바뀔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작년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추후 소송이 많이 진행이 될 예정이겠고, 무권 대리라든지 표현 대리, 사용자 책임, 그리고 특약 해석에 대한 부분이 취하는 공방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언급 드린 바 있죠. 그래서 실제 소송에 있어서도 이제 서면을 보면 해당 부분을 치열하게 이제 다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또 이제 한편으로는 최근 이제 임대인 측이라든지 임차인 측의 대응 논리는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남은 부분은 당사자들의 사실관계라든지 추가 입증할 자료들이 얼만큼 있는지에 따라, 그리고 이걸 보고 판단하는 판사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다른 부분은 있겠습니다.